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최근 이 경제면에서 리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정책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폐 개혁, 우리나라에선 두 번의 이 화폐 단위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화폐 개혁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지금 현재에 와서 다시 한번 이 화폐 단위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화폐 개혁이라고 불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버튼을 누르시면 놀부 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카카오톡 스터디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액면 단위를 1000대 1로 낮춘다고 하면 현재 만원이 10원으로 바뀌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숫자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경제와 금융거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숫자 단위가 커질 수밖에 없고, 계산과 거래 그리고 회계 처리에 불편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내적인 편의성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이 원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지금의 원화 단위는 큰 편에 속합니다. 현재 OECD 가입 국가 중에 신흥국이 아닌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이 달러당 환율이 4자릿수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언제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3년, 이때 100대 1의 비율로 100원이 1환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 화폐 개혁 성격이 강했는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할 목적으로,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할 목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1962년 이 박정희 정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10대 1의 비율로 화폐 단위가 변경이 됐고요. 10환이 1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 퇴장자금, 지하자금이죠. 이 양성화 목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 목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차례 이후에 57년간 현재의 화폐 단위가 유지 중입니다. 기존에 김영삼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도 이 현재 원 단위를 환으로 바꾸는 추진이 있었지만 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과 화폐 개혁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자, 리디노미네이션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화폐의 액면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 단위에서 숫자 0을 몇 개 지워버리는 것을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 자체는 화폐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면서 이 명칭만 바꾸기 때문에 소득과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지만, 이 신권 화폐 교환 과정에서 예금 지급 정지나 유예, 그리고 체납세 징수, 대출금 회수 등의 이 강제 조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이 성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화폐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953년과 62년의 사례는 화폐 개혁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화폐 개혁과 리디노미네이션의 의미를 알아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진행이 됐는지,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가 변경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될까요? 자,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단위가 바뀌면서
이 가격 절상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위, 지금도 마찬가지죠. 원 단위의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우수리를 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어를 절상시키거나 아니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를 하게 되면은 또 절하를 시키죠. 이렇게 절상절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이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지금 방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가 되면 누가 우위에 있겠습니까? 대기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상 우위에 있는 사람은 절상 효과를 받게 되고 하위에 있는 부류는 절하 효과를 받게 되죠. 또한 물가는 오르는데 반해서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이 된다면 화폐 착시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예로 현재 커피 가격이 4,000원대이지만 이것이 4원대, 40원대로 축소가 된다면 당연히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소비가 더 증가되는, 일시적으로 더 증가되는 이 효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소비가 늘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고 자영업자의 소득 상승, 기업의 소득 상승으로 이어져서 국가 경제의 선순환 소득을 일시적으로 창출해냅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신권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하자금, 지금 현재 5만원권이 거의 50%밖에 시중에 없다고 하죠. 이 지하자금이 세상 밖으로 양성화가 되고 세금, 체납, 징수 등 세수가 늘어납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소비가 늘어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하자금이 밖으로 나오고 세수가 확보되는 현재 정부의 가장 수건이 뭡니까? 바로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거죠. 내수 활성화를 부를 가장 간단한 카드가 바로 이 화폐 단위 변경,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폐 단위가 변경되게 된다면 화폐 개혁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본인이 가진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오로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실물 자산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부동산과 금이죠. 이러한 실물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는 화폐 가치에 반비례해서 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죠?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가 넘죠.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엄청난 가격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화가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의 투자 자본도 일시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아주 큰 거품을 생성해낼 수 있죠. 이렇게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이 합쳐서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게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달러 강세로 전환될 때 이 거품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규제를 피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부양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과연 얼만큼이 될까요? 자, 현재의 화폐 단위는 57년, 50년이 넘도록 유지 중이고 현재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앞으로도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할 테니까 화폐 단위는 커질 것이고 언젠가는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로 숨어있는 돈들도 엄청나죠. 지금도 300조를 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화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문제겠죠. 언젠가는 되는데 언제 되느냐?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1달러에 1,000원이 넘는 네 자리 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쓰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죠. 저는 이 경매 법정 갔을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0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건 좀 불편한데 지금 전 국민이 불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절실한 상황도 아니죠. 여기에 반대로 우리가 화폐 가치를 변경했을 때 물가가 불안하고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상태죠. 그래서 이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작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하기에는 정책 기조에 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이 화폐 변경을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화폐 제작 비용, 그리고 ATM하고 각종 화폐 기기들, 그리고 자동 판매기 등 이런 걸 다 교체하면은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이렇게 화폐 변경이 되면 부동산을 지금 당장 나가서 사야 되느냐, 금을 사야 되느냐, 주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할 텐데 지금은 언급 정도 된 부분이고 바로 이 화폐 변경이 진행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이 화폐 단위가 변경되거나 화폐 개혁이 있었을 때 크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전혀 이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꼭 화폐 개혁을 앞두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거는 옳지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대서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 그리고 정책의 기조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모든 부분을 고려한 올바른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화폐 개혁 뜨거운 주제죠.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이야기, 의미와 장점, 단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